안녕하세요. 대단히 입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명문대 입시 사정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IB 대학들의 입시 사정 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8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운동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체육 특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명문대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육 특기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 체육 특기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처음 운동시킬 때야 그저 체력적으로 튼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키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걸 계속 시켜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이 나와서 그렇지, 아이들이 어릴 때야 남자는 스포츠, 여자아이들은 악기, 이런 식으로 구색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스포츠만 하더라도 시합장에 픽업 나가랴, 이것저것 뒷바라지 하랴,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덩달아서 바빠지는 게 이 예체능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해야 대학 입시 때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두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통계 결과를 보면 이런 고민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운동선수로 뛰고 있는 학생이 대학에 가서도 선수로 뛰게 될 확률은요, 7%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더욱이 NCAA의 디비전 1 레벨에서 뛰게 될 확률은 불과 2% 미만, 정확히는 약 57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이 7% 범주 밖에 해당이 되는 93%가량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운동이 대학 입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아예 버려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부를 위한 체력 관리나 리더십 등의 스포츠의 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그저 산술적인,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스포츠 팀에 헌신해야 되는 시간에 비해서 대학 입학에 있어서 단지 여러 특별 활동의 한 부분으로만 평가되는 결과에 한정해서만 드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요, 만약에 학생이 그 스포츠에 큰 재능도 없고 열의도 없는데 그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다면요, 차라리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를 여러 개 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스포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능도 있고 그 종목에 열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프로 선수가 될 생각은 없고요, 단지 이 운동 실력으로 명문대학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학생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운동특기 장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운동특기로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어도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고 차고 던지고 받는 등의 운동 능력이 상위 탑에 가까운 10%나 5% 이내에 해당이 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분명 대학 입시 전형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치들에 의해서 명문대학에 스카웃된 운동특기 선수들은요, 일반 학생들보다 SAT 점수가 평균 200점가량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운동특기 학생들은 운동특기가 없는 일반 학생들보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재정적인 지원 또한 더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사실 뭐 명문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의 경우에는 뭐 축구 장학금 뭐 이런 식의 명목의 그 체육 장학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이름 예를 들면 뭐 리더십 뭐 그런 리더십 장학금 등의 이름으로 체육 특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는 하죠. 명문대학들의 체육특기 학생 숫자는요, 스포츠로 유명한 오하이오 스테이트나 마이애미 대학 등과 비교를 할 때 단편적인 체육특기 학생들의 숫자는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교의 전체 학생들과의 비율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체육특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비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전체 학부생은요 4,000명에 불과한데요, 이 중에 1,000명이 운동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율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아이비 입학의 비결은 바로 머리가 있는 똑똑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즉 운동선수지만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뒤따라 줄 때 아이비와 같은 명문대학 입성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옛날 미국 영화 보면요, 대학 감독들이 유명한 고등학교 선수를 갖다가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선수 부모를 찾아가서 뭐 차도 사주고 뭐 목돈도 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NBA 챔프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최소한 명문 대학들에 있어서는 이런 일은 절대 기대하실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해도요, GPA 2.1에 뭐 SAT 940점 가지고 예일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운동특기 학생이라 할지라도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학업 능력이 필수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일부에서 뭐 어떤 특정 운동만 하면은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명문이 뭐 운동의 명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아이비 대학들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명문대학들이라면 절대로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설령 그렇게 해서 그 대학에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스포츠팀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방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운동특기 학생들이 아이비 합격률이 4배나 높은 점을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면 아이비 대학 입학이 쉬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냐고요?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은 뭐 약 5% 정도죠. 그런데 운동 특기자의 입시 사정의 경우에요, 코치가 스카우트 한다고 해도 어쨌든 대학 입시 사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스카우트된 운동 선수들의 하버드 최종 합격률은 90%에 달합니다. 아까 다트머스의 체육특기 학생 숫자가 전체 25%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버드의 경우도 운동특기로 합격한 학생의 숫자는 전체 신입생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확한 숫자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또한 재학생들의 80%가 운동특기는 아니어도 들어올 때 이런저런 스포츠에 재학 중에 스포츠의 선수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에는 20%, 예일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16%가 운동특기 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비 대학들의 체육특기 학생들의 비율은요, 입학률의 3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만 뭐 예외적으로 코넬 같은 경우에는 8%로요, 입학률이 14%인 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이렇듯 체육특기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은요, 명문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에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리버럴 아트 스쿨 중에 아주 명문이죠, 에머스트의 경우에는 체육특기 합격생의 비율이 32%나 되었고요. 윌리엄스 36%, 버드윈 컬리지 35%, 워싱턴 LA 28%, 커비 컬리지 같은 경우에 3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이비 대학들이나 리버럴 아트 대학들은요, 모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원하는 드림스쿨로 꼽히는 학교들로 부모님이 그 대학 출신이거나 뭐 큰손 기부자가 아니어도 운동특기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비전 1에 있는 IB 대학들이나 또는 디비전 3에 있는 리버트 대학들의 특징은요, 학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다른 명목의 재정 지원금이나 장학금은 개별적으로 줄 수가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그 체육 특기 장학금은 주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에 지원하는 체육 특기생들은요, 설령 운동을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게 되어도요, 뭐 대학 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에 재능이 있지만 프로 선수가 장래의 목표가 아닌 취미로의 활동이라면요, 그리고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이런 운동 능력을 100분 활용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IB 대학들이나 디비전 3 레벨에 있는 명문 대학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대단히 영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IB 대학들이나 디비전 3 대학들이 체육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나 쉽게 스카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디비전 1의 다른 학교들이나 디비전 2의 학교들만큼 엄청나게 스카웃에 대해서 치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나름 준비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이런 대학들의 코치들의 눈에 띄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NCAA에서 규정한 대학 코치들이 스카웃을 위해서 학생들과 접촉이 허락되는 시기는요, 10학년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 6월부터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디비전 1이나 2와는 달리 디비전 3 학교들, 예를 들자면 뭐 에머스트나 에모리 같은 대학들의 코치들은요, 이런 규정에 관계없이 학생들과 연락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코치들과는 달리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면 언제라도 대학 코치들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있죠. 대학 코치들의 레이더망에 일찍 잡힐수록요, 명문대학에 입학을 위한 가능성은 훨씬 커질 수가 있습니다. IB 대학의 예를 들어서 조정 코치가 노벨상 후보로 올라있는 교수보다 입시에 있어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준비된 운동 특기 학생들은요, 미리부터 프로필을 준비하고요, 연락을 시도하며 공식적인 대학의 컨택이 시작되는 11학년 전인 6월에는 이미 전부터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던 코치들과의 공식적인 컨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 특기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많다고 결국 그 과정이 간단하거나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해 성공할 수가 있죠. 운동 특기는 명문대 입시에 있어서 어느 요소들보다도 강력한 후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너무 뒤늦은 준비로 제때 코치에게 알려지지 못했다면요, 빛나는 재능도 먼지에 뒤덮인 창고 속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자녀가 운동에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뭐 프로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지는 않다고요? 잘 됐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보다도 명문대 입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요, 운동 특기 선수의 진학 성공 여부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뭐 어설픈 대회 출전을 갖다가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뭐 그런 사설 클럽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목표 대학들의 리크루트 담당 코치들과의 연락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훈련으로 지칠 수 있는 체력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운동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책상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두뇌를 이완시키는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요, 명문대 입학에 성공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